봅시다. 오늘 볼 거는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체 분자의 운동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기체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전에 과학자들이 기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거다.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기체가 막 열심히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걸. 근데 걔네가 날아다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한단 말이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앞에 배웠던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런 걸 설명했더니 이게 다 맞아.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라고 한 거야. 그 5가지 가정을 보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5가지의 가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 일단 그 완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면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대. 그지? 자, 그래서 이 끊임없이 직선 운동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얘가 0이 될 리는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기체 분자끼리 충돌한 후나 기체 분자 용기벽에 충돌한 후에 에너지의 손실이 없대. 이게 뭐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물리 배워봤니? 물리 원하니? 물리에서 배우자. 완전 탄성 충돌. 그치? 그래서 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충돌에는 뭐 완전 탄성, 비탄성, 완전 비탄성 이런 게 있잖아. 그때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은 충돌 후에도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충돌을 한다고 해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얘기인 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기체 분자의 크기는 기체의 부피에 비해 매우 작음으로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체 분자의 크기는, 그 실제 분자의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산소 분자가 있는데 O2 산소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생각해봐. 압력이 증가했어. 압력이 증가하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보일러 법칙에서 부피가 감소한다고 배웠잖아.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산소 분자가 이렇게 쪼그라드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 원자가 작아지고 이런 거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의 실제 크기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야, 부피는. 그치? 그럼 뭘 갖고 따지는 거냐? 그치? 자, 여기 산소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뭐가 있어? 요 분자들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다고. 이 빈 공간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우리가 산소의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래야 압력이 증가하면,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면 양쪽에서 눌러주니까 산소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해야 얘가 이렇게 부피가 작아진다는 게 설명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비어있는 공간들보다 분자 자체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공기 중에도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들 있잖아. 이 질소나 산소가 있는 것보다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더 커. 그 빈 공간이 뭐야? 진공이잖아. 그게 더 큰 거야, 사실은.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인 거지. 그래서 뭐는 이 기체에서 부피는 그 기체가 들어가 있는 뭐에
공간의 크기 혹은 어떤 용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 용기의 크기가 되는 거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 써놓고 볼까요? 인력이나 반발력이 0이 된다라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이니?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 분자들이 있어. 얘 압력을 작용을 해서, 그치? 얘네들이 가까워질 거야. 근데 자, 얘네 사이에 분자들 사이에 만약에 인력이 있다면, 그치? 가까워지면 인력이 더 세지겠지. 반발력도 마찬가지고 반발력도 더 세지겠지. 그럼 얘네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면 서로 뭐 하겠어? 밀어내겠지. 그럼 내가 압력을 준 거만큼 그지 가까워지지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반대로 잡아당겨도 마찬가지야. 자, 온도가 증가해서 얘네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해. 근데 기체 분자 사이에 만약에 인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잘 안 멀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 법칙이나 샤를레 법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의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하지 않아. 왜? 얘네 거리에 따라, 그지? 거리에 따라 인력이나 반발력이 달라지잖아. 그럼 거리가, 그지? 처음에는, 그지? 인력이 세니까 잘 안 늘어나는데, 그지? 거리가 잘 안 멀어지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약해지니까 나중에는 확 멀어져. 그러니까 이게 비례 관계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인력이나 반발력은 0이다. 실제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실제로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어. 있는데 그 값이 워낙 작아서 무시하자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즉, 온도가 같으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여기 위에서, 여기서, 그치? 뭐라고 했니?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 안 되고, 충돌한다고 해서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안 변하느냐? 아니야, 변해. 변합니다. 언제 변하니? 온도가 변하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는 공식으로 구해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는 2분의 3하고 K는 상수잖아 어차피. 결국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절대 온도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5가지의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의 이제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온도에 따른 산소 분자의 운동 속력 분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옆에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은 기체의 확산과 분출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그때 이제 확산하는 거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게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야. 나와야 뭐 한 문제 정도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떤 얘기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볼 거는 뭐냐면 확산에 대한 얘기를 볼 거야.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체가 다른 곳으로 스스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언제 확산이 잘 되니? 확산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 속도가 빨라지냐? 첫 번째, 자, 이거 확산 중학교 때 배우지? 배울걸? 일단 가벼우면 빨라. 질량이 작으면 빠른데 여기서는 분자니까 질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분자량이 작으면 빨라져. 또 온도가 높으면 빨라져.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냄새가 더 잘 나잖아. 더우니까.
자, 해서 요 얘기들을 이제 보는 건데,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온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자, 같은 분자야. 같은 분자라는 얘기는 뭐야? 분자량이 같다는 거야. 그때 T1 온도와 T2 온도에서 온도가 달라. 그치? 자, 그때 그럼 T1 온도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 T2 온도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 일단 여기서 뭐는 분자가 같기 때문에 분자량은 같아요. 근데 T1 온도일 때의 속도와 T2 온도일 때의 속도는 달라. 됐어요? 자, 그 전에 요거 먼저 정리해 볼까? 다시. T1 온도일 때 운동 에너지를 EK1이라고 하고 T2 온도에서 운동 에너지를 EK2라고 하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가? 그지? 운동 에너지는 온도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온도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T1 온도일 때의 운동 에너지와 T2 온도일 때의 운동 에너지가 달라. 자, 그러면 이때 자, 여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2분의 1 m v1의 제곱. T2 온도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자, 그러면 양쪽에 뭐가 2분의 1 m, 2분의 1 m은 지워줘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어디 갔어? 다시. 그래서 v1 제곱과 v2 제곱이 남게 되고, 자, 이때 만약에 자, T2 온도가 더 높다면 이때 운동 에너지도 EK2가 더 클 거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도 그죠? 이 T2일 때가 더 클 거니까 V1 제곱보다 V2 제곱이 더 클 거야. 이해됐어? 자,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치?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치? 만약에 온도가 여기 T2의 온도가 2배가 더 크다고 해봐.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T2일 때가 더 2배가 더 클 거야.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도 T2일 때가 2배가 더 클 거야. 그러니까 V1 제곱보다 V2 제곱이 2배가 더 클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때의 운동 속도와 이때의 운동 속도는 V2가 더 큰데 2배가 더 큰 게 아니지. 루트 2배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온도가 n배가 되면 이 운동 속력, 이 분자들이 날아다니는 속력은 얼마? 루트 n배가 되는 거야. 요거 조심해야 돼. 문제에서 이것도 함정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온도가 2배 됐으니까 속력도 2배가 됐다.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요거 좀 조심해야 되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봅시다. 이번엔 같은 온도예요. 온도가 같아. 대신에 다른 분자야. 분자가 달라. 당연히 분자량도 달라지겠지.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그지? 같은 온도니까 T가 같으니까, 그지? 이때의 운동 에너지와 요때의 운동 에너지가 같을 거야. EK1과 EK2가 같을 거야.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이때 분자량을 M1이라고 합시다. M1 V1 제곱.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2 V2의 제곱. 그지? 이게 뭐 한다? 이거 같을 거야. 그지? 그러면 양쪽에 또 2분의 1, 2분의 1 지워버리면, 그지? 그럼 뭐가 남아? 자,
M1 V1의 제곱은 M2 V2의 제곱과 같아지는데, 그지? 자, 얘를 넘기고 넘기면 어떻게? 자, V2의 제곱분의 V1의 제곱은, 그죠? M1분의 M2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속도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거든? 속도에 대해서 구하면, 자, V2분의 V1은 루트 M1분의 M2 이런 관계가 될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풀면 되는데, 이때 얘네 요렇게 해결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자, 봐봐. 온도? 속력을 가지고, 분자량을 가지고, 뭐를? 속력을 가지고 분자량을 찾을 때도 있고, 분자량을 가지고 속력을 찾을 때도 있어. 이때 속력을 가지고 분자량을 찾을 때는, 자, 얘네 비율의 역수에다가, 그치? 역수에다가 제곱을 하면 되고, 분자량을 가지고 속력을 찾을 때는 역수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돼. 이거. 얘네 이 역수 관계 있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누가 나온다? 속력의 비율이 나온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얘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 거야.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하고 메테일 아니야, 산소 분자가 있다고 치자. 얘 분자량이, 수소의 분자량이 2고요. 산소의 분자량이 32예요. 그러면 분자량이 지금 1대 16이잖아. 그지? 그럼 얘네의, 자, 속도는 몇 대 몇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역수 취하라고 그랬지. 그럼 얼마? 16대 1. 에다가 뭐 하라고? 루트 씌우라고. 몇 대 몇? 4대 1. 됐어?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또 하나 더. 그러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체하고 B라는 기체가 있는데, 얘네의 속력의 비율이, 그치?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 3대 1이라고 하자. A가 3배 더 빨라, B보다. 그러면 A와 B의 분자량은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뭐 하라고? 역수 취하라고. 그리고 거기다 뭐 하라고? 제곱하라고. 그러면 분자량은 1대 9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1대 9.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얘 분자량이 2가 되고 얘 분자량이 18이 되면 얘는 뭐 수소, 얘는 수증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됐어? 해서, 자, 속력과 분자량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따질 때는 역수의 제곱을 하거나 역수의 루트를 씌우면 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여기 이제 보면 막 실린더 그림들이 막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 따른 이상기체 방정식의 해석. 자,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설명해 보자. 쉽게 해서 앞에 나왔던 보일러 법칙, 샤넬 법칙 이런 걸 설명해 보자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일단 우리 완자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 실린더에 적어 볼 거야, 저거. 실린더에, 그치?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온도를 높였어. 그치? 근데 거기 뭐가 있니? 고정장치가 있네. 그지? 그게 무슨 말이니? 자,
요렇게 자 있는데 여기 기체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날아다니면서 여기서 뭐해? 빡 하고 충돌하겠지. 충돌하면서 기압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고정장치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온도를 높였어요. 온도를 높이면 자 여기 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치? 뭐가 빨라지니? 얘네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지? 다시 온도가 증가하면 그치? 기체 분자의 그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속력이 빨라질 거야. 그치? 속력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여기서 봐봐. 아까 1초 동안에 얘가 가서 이렇게 한 번 빡 하고 충돌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빨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 1초 동안 삑삑삑.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초 동안 더 빨리 날아다니니까 충돌을 두 번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속력이 증가하니까 그치? 얘네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야.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뭐가? 기압이 증가하겠지. 그지? 지금 여기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 자, 요 안에 있는 기체의 양, 몰수하고 고정시켰으니까 부피도 일정하겠지? 고정시켰으니까. 그치? 그래서 몰수와 부피가 일정할 때, 그치? 뭐 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뭐 한다? 기압이 증가한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온도와 압력의 관계 나타낸 게 이게 보일샤를의 법칙이야. 됐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얘기. 자, 기체의 양과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니? 이건 또. 그치? 자, 여기 요렇게 있고. 그치? 자, 여기서 기체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자, 뭐 했어? 또 온도를 또 증가시켰어. 그치? 자,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똑같아요. 여기는 온도 증가하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또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속력이 증가하고 그죠? 속력이 증가하니까 뭐가?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오케이?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요 내부에 실린더 내부에 기압이 증가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요 실린더가 여기 피스톤이 여기에 멈춰 있었던 거는 위에서 누르는 압력과 밑에서 나가려는 압력이 같았기 이게 같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정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 온도가 높아지면 봐봐. 얘가 이제 충돌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밖에서 누르는 압력보다 안에서 나가려는 압력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이쪽으로 밀고 나가겠지. 그래서 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피스톤이. 근데 이게 멀어지면 어떻게 돼 이제? 얘 운동 속력은 빨라졌는데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그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지만 충돌은 한 번밖에 못하지 이제. 그러니까 기압의 증가, 내부의 기압이 증가하면 그래서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더 커요.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지? 이제 충돌 횟수가 감소해요. 그래서 기압이 다시 감소해. 내부의 압력이 기압이 감소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아지면 거기에서 저 피스톤이 정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결론은 온도가 증가하면 뭐 했다? 부피가 증가하더라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럼 뭐 3번은 뭐 쉽지. 요렇게 있었는데, 그지? 여기서 기체가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자,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요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 있었단 말이야. 왜? 여기서 압력이 같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했어? 여기다 추를 하나 더 올렸어. 그럼 이제 누르는 압력이 더 커진 거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왜 내려오는 거야? 이제 뭐가? 자, 공기가 누르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추가 누르는 압력도 있잖아. 그게 요 안쪽의 압력보다 더 크다고. 그럼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가까워졌으니까 충돌 횟수가 더 늘어났겠지? 그러면 이제 내부의 압력도 증가해. 그래서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이게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이상기체 방정식 녀석을 설명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부분 압력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